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성도 검토를 했고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분석을 했죠. 사업성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영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을 실행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케팅 목표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STP 전략, 시장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을 찾고, 그 다음에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것이 정해지면 4P 전략, 제품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통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목표 수립, STP 전략, 4P 전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목표 수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목표는 세우셨나요? 다음은 어떻게 마케팅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했는지.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기업의 비전과 일치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만을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목표와 잘 일치하는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는 10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매출을 확인하라. 예를 들면 작년 매출이 20억이라고 하면 CEO의 목표가 30% 매출 신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표는 26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약된 매출이 18억이라고 하면 팀은 앞으로 8억 원의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평균 고객 숫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고객당 평균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6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의 다른 고객 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판매 완료, 세 번째로는 판매 완료 가능성을 확실히 파악하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판매 기회의 양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판매 완료 가능성이 50%라고 한다고 하면 6억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고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판매 기회를 가진 고객을 찾는다는 것은 50%니까 결국은 48개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마케팅팀이 발굴하여 판매팀에게 이양되는 영업 가능한 고객, SQL은 무엇인가? 그래서 SQL은 판매 영업 대상이 되는 확률이 50%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 영업 고객 대상이 만약에 48이라고 하면 SQL의 확보 목표는 96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마케팅에서 확보한 고객 중에 아직 영업이 가능하지 않은 고객, MQL이라고 하는데 이 MQL은 어떻게 구하냐? MQL에서 SQL이 되는 확률이 50%로 가정을 한다면 필요로 하는 MQL은 96의 2배인 192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한 MQL의 후보 고객이 등록한 숫자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 192 MQL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500의 등록한 고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QL은 Sales Qualified Nee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로는 마케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문 고객 숫자는 얼마냐? 방문 고객에 등록한 고객으로의 전환율이 2.5%라고 한다고 하면 500명의 등록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만 명의 방문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덟 번째로는 그거에 맞는 주요 사업 목표를 수립을 하고 아홉 번째로는 분기별로 목표 수립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목표가 1000 방문 고객이면 4분기 목표는 8000 방문 고객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봤을 때 총 매출 목표가 6억이고 목표 고객 수는 SQL의 8분의 1이라고 하면 12가 되는데 SQL은 얼마냐? MQL의 반입니다. 그것은 96이 되고 MQL은 192, 50%이니까 2배가 된 192.
그다음에 등록한 고객 숫자는 최소한 500이 돼야 되는데 방문 고객 숫자는 2만이 돼야 되고, 이 안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매출 목표 고객 수를 쿼터별로, 분기별로 매출 목표를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목표와 잘 일치하는 사업 마케팅 목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정한 제품 라인의 매출을 갖다가 분기별로 보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의 매출, 그다음에 기존 고객의 유지율, 그다음에 지원자 수, 그다음에 매출 목표를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란 무엇이냐? 사업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가치 제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 일단은 시장을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고객의 마음에 포지셔닝하는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STP 전략입니다. 그래서 STP는 첫 번째 고객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타겟 고객 선정, 타겟팅,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의 인식, 포지셔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 범주와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동질적인 여러 고객 집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좋은 시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는 기회와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를 만들어서 하이엔드, 로우엔드 모든 시장에 다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매출은 특정 고객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핸드폰이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로우엔드 핸드폰, 이렇게 어떤 분야에 어떤 특정 고객에 집중해서 거기에 맞는 세일즈와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분화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의 공통적인 수요와 구매 행동을 가진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수요와 구매 행동을 나누고, 그 그룹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서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비자 회사인 프록터 앤 갬블은 시장 세분화 기법을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P&G는 10가지의 다른 상품의 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누가 7가지, 샴푸는 6가지, 식기세제는 4가지, 치약은 4가지, 화장실용 화장기 4가지를 갖다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도 다른 브랜드들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상표들은 또 각각 3, 4가지 종류의 크기로 다른 포장, 그래서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것도 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으로 또 그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P&G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잘 세분화해서 각 고객층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 타이드 하나를 갖고 많은 고객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고객마다 다 다른 제품, 욕구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해서 현재 미국 세제 시장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GM 밑에 굉장히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 도시적 변수로 먼저 시장을 나누고, 그 나눈 시장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행동 패턴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변수로 먼저 시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도시적으로 시장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분화 결과는 상호 간의 이질성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시장을 나눴는데 그 시장들은 곧 이질성이 극대화돼야 되고, 그 세분 시장 안에서는 동질성이 극대화되도록 세분화를 해야 세분화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분화에 대한 기준이 되는 변수를 보시면, 지리적 변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지리적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리적 세분화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통계적 변수죠. 나이,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수준, 학력, 가족 수 같은 형태로 세분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도식적 변수는 추구하는 가치나 개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세분화는 뭐냐?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혜택에 따라서, 의사결정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대의 수원 영통에 거주하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독실한 신앙심이 있는 학구열이 높은 맞벌이하는 여성이라는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보면 40대는 인류죠. 인구 통계적. 수원 영통 지리적 변수죠. 청소년 자료가 있다는 것은 인구 통계적이고, 독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심리 도시적, 학구열이 높다라는 것은 행동학적이고,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행동적. 바로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아주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은 뭐냐? 첫째,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각 시장의 규모나 구매력 같은 세분 시장을 갖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규모입니다. 충분한 규모가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접근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세분시장 가치가 상실한다. 그래서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차별화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각 세분시장이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줘야지만 확실하게 세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보면 변수가 40대, 그 다음에 수원 영통 거주, 청소년 자녀, 독실한 신앙심, 높은 학구열, 맞벌이 부부, 이것들에 대해서 측정 가능성과 규모와 접근 가능성, 그다음 호흡에 대한 차별적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던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 세분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겟팅은 무엇이냐? 세분화를 통하여 나눈 시장 또는 그룹 중에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겟팅이죠. 그래서 선택한 곳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그룹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곳에 적절하게 경쟁 우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 시장에 대해서 타겟팅에 대한 평가 요인을 보면 세분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의 경쟁 요인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 제품의 적합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타겟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의 요인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세분 시장의 규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분 시장을 평가할 때 시장의 크기는 절대적인 의미와 상대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기업이 이윤 획득이 용이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큰 시장은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워낙 경쟁이 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세분 시장의 성장률이 어떤지를 보고 타겟팅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성장률이 높은 곳에는 많은 기업들이 모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품의 수명주기가 얼마나 짧으냐 기냐를 보는 것이죠. 제품 수명주기가 시장 성장률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분 시장 요인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보고 과연 이 시장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요인입니다. 일단은 현재 경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적합성으로는 우리가 가는 시장이 기업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원이 있는지, 제품 개발 능력이라든지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유통 경로 접근, 판매원의 확보 능력, 광고 능력, 자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지만 나한테 적합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시장과 마케팅 믹스의 조화. 그러니까 기업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쓰고 있는 것과 지금 새로 들어가는 시장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이 시장과 적합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세분시장 평가로 해서 세분시장에 대해서 규모와 성장률과 제품 수기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경쟁 요인으로 현재 경쟁자와의 경쟁,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자의 존재 여부,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적합성으로는 기업 목표와 일치하는지, 회사 자원 활용도와 제대로 되는지, 기존의 시장과 조화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분석을 통하여 세분시장의 타겟팅을 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타겟 전략으로는 첫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시장, 각 세분시장별로 마케팅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차별화해 나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집중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집중적이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차별화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은 보편성이 높은 제품이 있는 큰 시장에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시장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은 특정 세부시장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인데, 한정적인 자원으로 특정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크지만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면은 그것으로서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이러한 각각의 전략마다 각각의 위험 요소를 잘 파악을 하고 타겟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스 침대가 1990년대 초반에 종합 가구 업체들이 가구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침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침대 시장의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해 보면, 세분화 시장 첫 번째는 정통성과 다양성을 찾는 고객들, 두 번째는 기능성과 가격을 갖다가 추구하는 고객들, 세 번째는 조화성, 이러한 정통성, 다양성, 기술성, 가격을 조화성을 찾는, 이렇게 시장을 세 개로 구분을 해보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인구 통계적 특성과 주요 구매 트렌드를 파악해 본 결과 35세 이상의 주부가 시장 타겟 1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경쟁사가 에이스 및 기타 전문 업체입니다. 두 번째 세그멘트는 25세에서 34세 주부들인데 종합 가구 업체가 주로 업체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혼 여성이 찾는 업체들은 종합 가구 업체와 근소 가구 업체들에 대한 구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침대는 세분시장 1은 다양한 구색과 정통 침대 업체의 이미지를 중심하는 집단으로 에이스 침대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분시장 2는 침대 기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에이스 침대는 종합 가구 업체에 비해서는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분시장 3는 혼수 시장에 해당하는 세트 구매가 많이 일어나서 침대 전문 업체인 에이스 침대는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 조건을 보면 추구 편익과 인구 통계적 분석, 주요 구애 브랜드에 대해서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표를 갖고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분석을 통해서 에이스 침대는 세분시장 2를 공략하기로 하고 타겟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에이스 침대에서는 가격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가격 인하를 하면은 종합 가구 업체가 곧바로 인하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능성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에이스 침대 기능의 우수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인식되고는 이상형의 기업 제품 이미지가 인식되도록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이죠. 이 포지셔닝 하기 위한 마케팅 과정인데, 다양한 제품사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특징과 이미지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라는 것을 갖고 움직이고, 보통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에이스 침대는 과학, 머르세데스 벤츠는 기술, BMW는 주행, 볼보는 안전이라는 관점을 갖고 포지셔닝을 했고요. 도미노 피자는 가정에 배달하는 것, 펩시콜라는 젊음, 그 다음에 애플은 혁신,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 앱, 이러한 것들을 갖고 고객들에게 포지셔닝을 해왔습니다.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속성과 유익을 통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제품이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적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유익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적절한 사용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거나 제시함으로써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인데 제품이 어떤 특정한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하는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잡고 있는 경쟁 제품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사 제품의 상대적 혜택을 강조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니치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기존 제품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의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인데 특정 제품군에 대한 고객의 우호적 태도를 이용해서 자사의 제품을 그 제품군과 동일하게 하는 포지셔닝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맥심 같은 경우는 내 커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맥심 커피 믹스, 맥심은 달라, 이러한 식으로 포지셔닝을, 폭스바겐은 작은 것을 생각하라, 폭스바겐 비트를 생각해서 작은 것을 생각하라는 방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버거킹은 귀하의 입맛대로 잡수시죠. 그 다음에 파스텔의 우유 같은 저온 살균 처리 1등급 우유, 그 다음에 고품질 고타격 탁양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인식을 성공하였습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정량적인 방법. 이건 어떻게 하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하여 눈에 보이기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과 가격의 편익을 추구하는 25세, 35세 주부들이 에이스 침대의 기능성 차별화를 인식하는 전략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친구는 갸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이러한 방식으로 25세, 35세 주부의 마음속에 포지셔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능성과 가격의 편익을 추구하는 25세, 35세 주부를 상대로 에이스의 강점인 침대의 기능을 강조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가격에 부여하는 상대성 중요는 정해지면서 가격을 중시하는 종합가격체 대비 에이스는 상대적으로 기능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 전략에 의해서 침대 구매 시 기능성을 중시하는 고객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 3의 고객들도 더 22%에서 43% 증가를 한 것이고요. 기능성 편익이 다른 어떤 편익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이 시장에서 시장 성장률이 급성장을 하였습니다.